이렇게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명사로 쓰일 때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으며 보통 목적어 자리에서 쓰임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갈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영어는 결론을 명확하게 빨리 내고 싶어 하는 특성상 앞에 주어가 긴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국어는 끝까지 들어야 결론을 안다고 하죠. 그래서 한국어로는 그 책은 너무 두껍고 어렵지만 재미있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재밌다라는 결론이 제일 뒤에 나오는 거죠. 하지만 이를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그 책은 재미있어. 너무 두껍고 어렵긴 하지만 이런 식의 문장이 됩니다. 재밌다라는 결론을 먼저 내주는 거죠. 이처럼 결론을 먼저 명확하게 밝히는 게 영어의 특성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올 때를 한번 살펴볼게요. To understand the book is difficult. 여기서 주어 자리에 understanding the book 이라는 동명사가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문장을 해석해보면 그 책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 라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영어는 결론을 명확하게 밝히고 싶어 하죠. 그래서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뒤로 보내고 그 빈자리에 가짜 주어, 즉 가주어 it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it is difficult. 그것은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먼저 밝히고요. To understand the book. 그 책을 이해하는 것은 이렇게 주어를 나중에 밝혀줍니다. 여기서 it은 가짜 주어이기 때문에 가주어라고 부르고요.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 구문을 진짜 주어이기 때문에 진주어라고 불러줍니다. 이렇게 진주어와 가주어 외에도 의미상의 주어라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의미상의 주어는 투부정사나 동명사의 행위를 하는 실질적인 주어를 의미합니다. 투부정사의 경우 그 앞에 for 목적격이나 of 목적격을 사용해서 의미상의 주어를 표현해 주는데요. 예문을 함께 볼게요. It is difficult for me to understand the book 이라고 하면 It is difficult. 그건 어렵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중간에 for me를 제외하고 뒷부분을 먼저 해석해 볼게요. To understand the book 하면 그 책을 이해하는 것은, 즉 종합해서 해석해 보면 그 책을 이해하는 건 어렵다 입니다. 누가 이해하는 게 어려울까요? 만약에 의미상의 주어가 없다면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어렵다 라는 걸 표현해 줍니다.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중간에 for me, 즉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가게 된다면 내가 이해하는 게 어렵다 라는 뜻이 됩니다. for him이 들어가게 되면 그가 이해하는 게 어렵다 라는 뜻이 되고요. for them이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이해하는 게 어렵다 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for me, for him, for them이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예문도 한번 살펴볼게요. It was so kind of you to help me. 여기서 of you를 빼고 해석해 볼게요. It was so kind. 그건 너무 친절했다. To help me. 나를 도와주는 게, 즉 나를 도와주는 게 너무 친절했다 라는 뜻이죠. 이 문장에서는 누가 나를 도와줬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of you를 넣게 되면 네가 나를 도와주는 게 너무 친절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처럼 투부정사는 의미상의 주어의 형태가 for 목적격 혹은 of 목적격이 되는데요. kind, 친절한이라는 형용사처럼 사람의 성격과 관련된 형용사가 나올 경우에는 of 목적격을 써주고 그 외에는 for 목적격을 사용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 difficult, 어려운이라는 형용사, 사람의 성격과 관련이 없는 형용사가 나왔기 때문에 for 목적격을 써준 거죠. 그럼 동명사의 경우도 한번 살펴볼까요? 동명사의 경우 그 앞에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넣어 의미상의 주어를 표현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예문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It is difficult his understanding the book. 이 문장에서 his를 제외하고 해석해 보면 It is difficult. 그건 어렵다. Understanding the book. 그 책을 이해하는 것은 이런 문장이 되는데요. Understanding 앞에 him 또는 his를 넣어주게 되면 그가 그 책을 이해하는 건 어렵다. 이런 뜻의 문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긴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때도 이를 뒤로 빼주고 그 자리에 가짜 목적어, 즉 가목적어 it을 넣어 문장을 더욱 명확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데요.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I find to keep my word all the time difficult 라는 문장을 보면 나는 발견한다
라는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to keep부터 all the time까지 굉장히 긴 목적어가 나왔는데요. 이러면 목적어를 해석하느라 결론 내는 게 늦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목적어를 뒤로 보내고 가목적어 it을 넣어 해석해주면 나는 발견한다.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 진목적어인 to keep my word all the time 을 해석해서 뜻을 덧붙여 줍니다. 내 말을 항상 지키는 것을 이렇게요. 그러면 나는 발견한다. 그게 어렵다는 것을 무엇이 어렵냐면 내 말을 항상 지키는 것을 이런 뜻의 문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문장을 바꿔주면 상대방에게 결론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